안녕하세요. 저는 순환기내과 전문의 김민수입니다. 어제 응급실에 60대 여성분이 오셨어요. 선생님,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못 자겠어요. 물도 많이 마시고 바나나도 먹었는데 계속 아파요. 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새벽 3시쯤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깬 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기 쉬운 문제지만 그게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심장마비나 다리 절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럴 때 딱 3초 이곳을 눌러주면 통증이 바로 멈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그 정확한 위치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 3일 만에 밤마다 찾아오던 다리 쥐에서 해방되고 2주 안에 새벽까지 푹 잘 수 있게 됩니다. 또한 6개월 뒤엔 심장마비나 다리 혈관 막힘 같은 위험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서 지혜의 정원과 함께 건강한 인생을 준비하세요. 한 번의 구독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습관이 됩니다. 특히 밤에 다리 아파서 고생하시는 부모님이나 가족분들께 이 영상을 보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쥐가 났을 때 딱 3초 만에 통증을 멈추는 방법, 그리고 그 이상으로 중요한 다리 통증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단계로 기억하세요. 1단계,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세요. 아프지만 참고 천천히 당겨야 해요. 30초 정도 유지하세요. 2단계, 아픈 부위를 손으로 살살 주무르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더 아파요.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3단계, 종아리 가운데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3초간 눌러주세요. 이 부분에는 근육을 편하게 해주는 지점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그 3초 비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종아리 정중앙, 무릎과 발목의 정확히 가운데 지점. 여기를 엄지손가락으로 딱 3초간 꾹 눌러주세요. 마치 리모컨 버튼 누르듯이 말이에요. 왜 이 지점일까요? 여기는 종아리 근육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했을 때 이 지점을 누르면 마치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근육이 이완돼요. 수많은 환자들에게 알려드린 방법 중에서 가장 지효성이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3단계의 종아리 지압법은 정말 효과적이에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방법을 배운 후 선생님, 이제 다리 쥐가 무섭지 않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환자분은 밤마다 다리 쥐 때문에 잠을 못 자셨는데 이 방법을 배운 후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심한 쥐가 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가 중요해요. 너무 위쪽이나 아래쪽을 누르면 효과가 없어요. 정확히 종아리 근육의 가장 두꺼운 부분, 무릎과 발목의 정중앙 지점을 찾으세요. 손가락으로 눌러봤을 때 가장 단단하게 느껴지는 곳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4단계, 따뜻한 수건을 올려놓거나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세요. 근육이 풀어져요. 차가운 물은 오히려 근육을 더 수축시키니까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온도는 40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수건을 사용할 때는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데워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 4단계만 기억하면 웬만한 다리쥐는 금방 좋아져요. 하지만 이 방법을 써도 30분 이상 아프거나 자주 반복되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특히 하루에 3번 이상 쥐가 나거나 일주일에 5번 이상 반복되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해요. 기억하세요. 이건 응급처치일 뿐이에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이제 다리 통증이 보내는 3가지 위험 신호와 그 원인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해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저는 3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이 신호들을 무시했다가 큰 병에 걸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첫 번째 신호는 혈관 막힘 경고예요. 경찰관 박철수 씨는 매일 밤 11시에 다리가 아팠어요. 혈압약 먹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6개월을 넘겼는데 알고 보니 다리 혈관이 70% 막혀 있었거든요. 심장에서 다리까지 가는 길이 좁아지니까 근육이 산소 부족해요. 라고 아픈 걸로 신호를 보낸 거였어요.
여러분 집에 수도관이 막히면 물이 제대로 안 나오죠? 우리 몸도 똑같아요. 혈관이 막히면 피가 제대로 못 가니까 근육이 아픈 거예요. 박철수 씨 같은 경우는 다행히 시술로 혈관을 뚫어서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늦었다면 다리를 절단해야 할 뻔했습니다. 이런 혈관 막힘은 보통 걸을 때 더 아파요. 처음에는 200m 걸으면 아프다가 점점 100m, 50m로 거리가 줄어들어요. 심하면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두 번째 신호는 몸속 균형 깨짐 알림이에요. 카페 사장 이영희 씨는 하루 종일 서 있으면서 커피만 8잔 마셨어요. 물은 거의 안 마셨죠. 그런데 밤에 다리가 계속 아픈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성분들이 정해진 비율로 있어야 해요. 마치 요리할 때 소금, 설탕 비율 맞춰야 맛있는 것처럼요. 커피를 많이 마시면 이 균형이 깨져서 근육이 제대로 일을 못해요. 특히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설사를 했을 때, 술을 많이 마셨을 때 이런 불균형이 생기기 쉬워요. 이영희 씨는 혈액 검사를 해보니 마그네슘이 정상치의 절반도 안 됐어요. 마그네슘 보충제를 2주 드시니까 다리 아픈 게 많이 좋아졌어요. 세 번째 신호는 생활습관 항해 표시예요. 회사원 최수민 씨는 하루 12시간 의자에 앉아 있어요. 집에 와서도 소파에 누워서 폰만 봐요. 근육을 안 쓰니까 근육이 나 여기 있다고 라면서 아픈 걸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자동차도 오래 안 몰고 세워두면 고장 나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안 쓰면 문제가 생겨요. 최수민 씨는 특히 종아리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엄지손가락으로 종아리를 눌러보니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는 분들,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더 아픈 악순환이 반복돼요. 이 세 가지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 혈관이 완전히 막히면 다리를 잘라야 할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다리만 아픈 건데 그렇게까지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우리 병원에서도 다리 통증으로 온 환자 10명 중 3명은 심각한 혈관 질환을 갖고 있었어요. 작년에 오신 한 환자분은 다리만 좀 아픈데 뭘 그렇게 검사를 많이 해요? 라고 하셨는데 검사 결과 심장 혈관 3개가 모두 막혀 있었어요. 응급수술로 스텐트 3개를 넣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선생님 덕분에 목숨을 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다리쥐를 예방하는 7가지 방법과 언제 응급실에 가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환자들에게 알려드린 방법들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들만 골라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물 마시는 시간을 정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목마를 때만 물을 마셔요. 그런데 목마르다는 건 이미 몸에 물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휴대폰 배터리가 20%일 때 충전하는 것처럼 물도 미리미리 마셔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1컵, 점심 먹기 전에 물 1컵, 저녁 7시 이후로는 물을 적게 마시세요.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깨면 안 되거든요. 하루 총 1.5리터 정도가 적당해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1시간마다 한 모금씩 마시는 게 좋아요. 물 마시기 힘드시면 레몬 한 조각 넣거나 오이를 썰어서 넣어보세요. 맛도 좋아지고 비타민도 보충돼요. 두 번째, 간식을 바꾸세요.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 아이스크림 대신 바나나 반 개. 이것만 해도 몸속 균형이 많이 좋아져요. 견과류에는 마그네슘이 많고 바나나에는 칼륨이 많아서 근육이 편해져요. 특히 아몬드 10개, 호두 5개 정도면 하루 필요한 마그네슘의 30%를 채울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찌니까 딱 한 줌만 드세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계속 긴장해요. 마치 스위치가 꺼지지 않는 것처럼요. 세 번째, 잘 때 다리 위치를 바꿔보세요. 베개를 하나 더 준비해서 다리 밑에 깔고 주무세요. 다리가 심장보다 조금 높으면 피가 잘 돌아요. 마치 언덕에서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요. 너무 높이 올리면 오히려 불편하니까 베개 하나 정도 높이가 딱 좋아요. 네 번째, 이불 무게를 확인하세요. 너무 무거운 이불은 발을 누르니까 근육이 긴장해요. 가벼우면서 따뜻한 이불로 바꿔보세요. 특히 겨울에 두꺼운 이불 여러 장 덮으시는 분들,
가벼운 거위털 이불 하나가 훨씬 좋아요.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해요. 5번째, 자기 전 3분 운동을 하세요. 침대에 앉아서 발목을 위아래로 10번, 좌우로 10번만 움직이세요. 그 다음에 종아리를 손으로 살살 주무르기. 이거면 끝이에요. 3분이면 충분해요. 발목 운동할 때는 천천히 하세요. 빨리 하면 근육이 놀라요. 마사지 할 때는 아래에서 위로, 발목에서 무릎 쪽으로 쓸어 올리듯이 해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시원하다 싶을 정도로만 하세요. 6번째, 하루에 10분만 더 걸으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근육을 조금만 더 써줘도 밤에 훨씬 편해요. 걸을 때는 발 뒤꿈치부터 닿고 발가락으로 지면을 밀어내듯이 걸으세요.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점심시간에 5분, 퇴근 후 5분만 걸어도 충분해요. 7번째, 약 때문일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새로 먹기 시작한 후에 다리 아픈 일이 많아졌다면 의사에게 얘기해 보세요. 약을 바꾸면 해결될 수도 있어요. 특히 이뇨제는 몸에서 수분과 전해질을 빼내니까 다리 쥐가 날 수 있어요. 절대 임의로 약을 끊지는 마세요. 이 7가지는 돈도 별로 안 들고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하지만 효과는 정말 좋아요. 제 환자들 중에서 이 방법들을 실천한 분들은 대부분 2주 안에 많이 좋아졌어요. 특히 물 마시기와 간식 바꾸기는 3일만 해도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저는 응급실에서도 10년 일했는데 늦게 와서 후회한 환자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빨간불 신호 2가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빨간불은 한쪽 다리만 붓고 뜨거울 때예요. 택시기사 김광수 씨는 어느 날 오른쪽 다리만 갑자기 부었어요. 만져보니 뜨겁고 빨갛더라고요.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하루 더 기다렸는데 다음 날 갑자기 숨이 막히는 거예요. 이건 다리 혈관에 피떡이 생긴 거예요. 그 피떡이 폐로 가면 숨을 못 쉬게 되고 뇌로 가면 뇌졸중이 돼요. 정말 위험해요. 김광수 씨는 다행히 응급실에서 빨리 치료받아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증상은 보통 한쪽 다리에만 나타나요. 양쪽 다리가 모두 부으면 심장이나 신장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만져봤을 때 뜨겁고 색깔이 빨갛거나 보라색으로 변하면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두 번째, 빨간불은 다리 아픈 것과 함께 가슴도 아프고 숨이 찰 때예요. 마트 직원 한민정 씨는 밤에 다리가 아픈데 가슴도 답답하고 숨도 차더라고요. 소화가 안 되나? 했는데 알고 보니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고 있었어요. 심장마비 직전이었거든요. 다리 통증이 심장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가슴이 조이거나 숨이 차거나 식은땀이 나면서 다리가 아프면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이 2가지 빨간불 신호가 있으면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1분 1초가 중요해요. 이제 노란불 신호를 알려드릴까? 당장 응급실까지는 아니어도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 신호들이에요. 첫 번째, 노란불은 쥐가 풀린 후에도 몇 시간씩 아플 때예요. 보통 쥐는 몇 분이면 좋아지는데 계속 아프다는 건 근육이나 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2~3시간 지났는데도 아프면 근육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 노란불은 다리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할 때예요. 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발가락에 감각이 없거나 발목을 올리기 힘들거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이 일주일 이상 계속되면 병원에 가세요. 세 번째, 노란불은 걸을 때마다 다리가 아플 때예요. 처음에는 멀리 걸을 때만 아프다가 점점 가까운 거리에서도 아프기 시작하면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예요. 쉬면 괜찮아지지만 다시 걸으면 아픈 것도 특징이에요. 자, 이번에는 나이대별로 다른 다리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나이에 따라서 다리 관리법이 달라져야 해요. 20대와 60대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30년 동안 환자를 보면서 느낀 건 연령대별로 원인과 해결책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에요. 40, 50대 분들은 호르몬 변화와 근육량 감소가 시작돼요. 주부 장미영 씨는 40대 후반부터 다리가 자주 아팠어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근육과 뼈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가벼운 근력 운동이 정말 중요해요. 계단 오르기, 스쿼트 10개씩이라도 매일 하세요.
남성분들은 술과 담배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서 다리 통증이 시작돼요. 금주 금연이 어렵더라도 양을 줄여보세요. 하루 소주 한 잔을 3일에 한 잔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나이대는 직장에서 책임도 많고 스트레스도 심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근육이 긴장하고 혈압도 올라가요. 퇴근 후 20분 산책이라도 하시면 도움이 돼요.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해요. 할아버지 윤석봉 씨는 70세인데 당뇨도 있고 혈압약도 드세요. 이런 분들은 혈관 검사를 6개월마다 받으시는 게 좋아요. 다리 혈관이 막히기 쉽거든요. 어르신들은 갑자기 운동하시면 안 돼요. 의자에 앉아서 발목만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리는 것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물을 많이 마시기 어려우시면 국물이나 차로라도 수분을 보충하세요. 미역국, 북어국 같은 국물 요리도 좋아요. 단 너무 짠 음식은 피하세요. 약을 여러 개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이뇨제나 혈압약 때문에 다리 쥐가 날 수 있어요. 의사에게 꼭 얘기하세요. 임신하신 분들도 다리 쥐가 자주 나요. 임신 7개월인 김소희 씨는 밤마다 다리가 아팠어요. 아기 때문에 혈액량이 늘어나고 몸무게도 늘어나니까 다리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임신 중기부터 후기까지 이런 증상이 흔해요. 임신 중에는 함부로 약을 드실 수 없으니까 마사지와 스트레칭이 중요해요. 남편이나 가족이 도와주시면 더 좋고요. 마지막으로 운동선수나 몸을 많이 쓰는 분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박대성 씨는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다리가 퉁퉁 부어요. 이런 분들은 일 끝나고 다리를 높이 올리고 쉬는 게 중요해요. 15분만 다리를 높이 올리고 있어도 부기가 많이 빠져요.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 운동 전후 스트레칭을 꼭 하세요. 특히 운동 후 쿨다운이 중요해요. 갑자기 멈추면 근육에 젖산이 쌓여서 쥐가 나기 쉬워요. 마지막으로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씀드려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라고요. 첫 번째 주에는 물 마시는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휴대폰에 1시간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물 한 모금씩 마시세요. 하루에 물 1.5리터만 마셔도 다리 쥐가 많이 줄어들어요. 억지로 많이 마시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포인트예요. 물병에 스티커를 붙여서 마실 때마다 체크해 보세요. 성취감도 생기고 습관도 만들어져요.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물 마시기를 게임처럼 만들어서 성공하셨어요. 하루 8잔 목표로 잡고 한 잔 마실 때마다 달력에 스티커를 붙이셨거든요. 한 달 후에 오셨는데 다리 쥐가 70%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주에는 잠자리 환경을 바꿔보세요. 베개 하나 더 준비해서 다리 밑에 깔고 이불이 무거우면 가벼운 걸로 바꾸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발목 운동 3분. 이것만 해도 밤에 훨씬 편해요. 침실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춥거나 더우면 근육이 긴장해요. 20에서 22도 정도가 적당해요. 잠자리 조명도 신경 쓰세요. 너무 밝으면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지 않아요. 자기 1시간 전부터는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세 번째 주에는 간식과 식사를 조금씩 바꿔보세요. 과자 대신 견과류, 라면 대신 간단한 샐러드. 완전히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세요. 급하게 바꾸면 스트레스 받아서 오히려 역효과예요. 편의점에서 과자 사려다가 견과류 코너로 한 번만 가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특히 저녁 식사는 잠자기 3시간 전에 끝내세요. 소화 때문에 잠을 설치면 근육 회복이 안 돼요. 네 번째 주부터는 가벼운 운동을 추가하세요. 하루 10분 걷기, 계단 오르기, 집에서 스쿼트 10개. 이 정도면 충분해요.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상의 일부라고 생각하세요.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에 발목 운동하기, TV 광고 시간에 제자리 걷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요. 만보기 앱을 깔아서 하루 걸음수를 체크해 보세요.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말고 어제보다 100보만 더 걸어도 성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런 생각 드시죠? 이렇게 해도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2주 정도 실천해 봤는데도 전혀 좋아지지 않으면 병원에 오세요. 혈액 검사, 혈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혈액 검사는 전해질 균형을, 혈관 검사는 혈액순환을 확인하는 거예요.
병원에 갈 때는 이런 것들을 메모해서 가져오세요. 언제부터 아팠는지, 하루 중 언제 더 아픈지, 어떤 약을 드시는지, 가족 중에 혈관 질환 있는 분이 계신지. 이런 정보가 있으면 의사가 진단하기 훨씬 쉬워요. 특히 증상 일기를 써보세요. 12월 15일 밤 2시, 오른쪽 종아리 아픔, 30분 지속, 발목 운동 후 완화. 이런 식으로 자세히 기록하면 패턴을 찾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알려드릴게요.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이상한 약 드시지 마세요. 특히 혈관 뚫어주는 약이라고 파는 건강기능식품들, 효과도 의심스럽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자연 성분이니까 안전하다는 생각은 위험해요. 독버섯도 자연 성분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아프다고 해서 진통제를 매일 드시는 것도 안 좋아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아픈 것만 숨기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마사지도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다리 혈관에 피떡이 있을 때 세게 마사지하면 그 피떡이 심장이나 뇌로 갈 수 있어요. 시원하다 싶을 정도로만 하세요. 온찜질을 하실 때도 너무 뜨겁게 하지 마세요.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따뜻하다 싶을 정도가 적당해요. 여러분, 다리 건강은 전신 건강의 시작이에요. 다리가 건강해야 오래 걸을 수 있고, 오래 걸을 수 있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90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선생님, 다리만 아프지 않으면 20년은 더 살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다리 건강이 수명과 직결되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다음 주에는 무릎 통증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밤잠을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